건 꿈꾸는 것이고 또 꿈을 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고 또 많이 듣곤 하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학자이면서 또 인기 있는 유명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아주 요즘엔 또 소설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서울대학교의 송옥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그 장편 소설 강화도를 내고 아주 오래된 젊은 시절 소설가의 꿈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송옥은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뵙기 참 어려운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소설가가 원래 꿈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서 첫 소설을 내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예전에 꿈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한 대학 시절 한 40년대 오랜 꿈이죠. 네. 그런데 오래 미뤄뒀던 숙제를 일단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들고요. 또 네. 이제 작은 숙제를 하나 했더니 또 많은 숙제들이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숙제를 하면은 홀가분해지고 뿌듯함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젊었을 때 꿈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대단할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꿈과 희망을 아직까지도 잃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롤 모델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그 밖에 다른 책들도 이제 물론 많이 내셨고 칼럼도 많이 쓰셨지만 주로 사실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학자로서의 그런 통찰이 담긴 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신 이 소설은 허구의 사건, 허구의 그 인물들, 내용들 그런 것을 지어내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그간에 쓰신 책들이나 그런 것들과 많이 다른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소설을 쓰시려고 하셨어요? 그동안에 했던 거는 이제 사회학이고 사회학은 주로 이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주 그러니까 자기를 제거한 언어를 객관적으로 써야 이게 이제 그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이 그런 갈증을 아마 느낄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언어로 뭔가를 좀 쓰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되게 한 감성이 90% 그리고 이제 이성이 한 10%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사회과학이 보통 터치하는 영역은 사람들의 행동 중에서 되게 작은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머지 이른바 이제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서 나도 좀 캐고 다른 사람도 캐고 그래서 그들의 이 감성적인 관계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영역에서 이제 문학과 예술이 탄생을 하니까 생성이 되니까 네. 저도 한번 그 오래된 꿈을 실행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강화도라는 장편 소설을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역사적인 그 지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 거긴데 네. 서울 분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유적 이런 건 많이 알지만 네. 아마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층층이 쌓여 있는 역사의 지층이 아주 그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게 강화도거든요. 네. 강화도는 고대 이제 중세 삼별초난도 있었고 했지만 그건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네. 사실은 근대가 밀려온 그 문에 있었습니다. 그걸 해문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고 네. 서울을 한양을 그러니까 마음 심자 심, 중심이죠. 심으로 표현하면 강화도는 거기다 물수변을 달아서 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물수변에 한양을 지키는 심인데 근대에 말하자면 제국이 몰려오잖아요. 거기로 그러니까 화륜선이라고 하는 전함이 여러 차례 몰려왔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막아내는 건데 막아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건데 이른바 이제 천주교가 바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서양 전함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에서 저거를 밀어내고자 하는 척사론이 비등하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맞붙은 데가 이제 강화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화도는 말하자면 함대는 무력을 들고 오고 신부는 구원을 들고 왔는데 그중에서 뭘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 밀어낼 것인가 우리에게 밀어낸다면 힘이 있는가 이런 것에 아주 뭐 교착 상태라고 할까요? 그 고뇌 네. 이런 것들을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의 기원이 되죠. 발생 기원이 되는 뭐 사건을 한번 오늘의 필치로 형상화 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입니다. 네. 뭐 강화도는 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뭐 사건도 많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을 직접 평가하신다면 재미있나요? 제가 저도 뭐 이게 첫 작품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문단의 평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 뭐 그거는 그냥 괄호 안에 넣어놓고 네. 제가 이걸 수정하면서 네. 출판하기 전에 수정하면서 한 30번 가량 이제 숙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화자찬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네. 그 전율이 느껴지는 점들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뭐 다른 데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훈 작가가 쓴 3편의 장편이 있습니다. 네. 칼의 노래, 그다음에 남한산성, 네. 그리고 이제 천주교를 다룬 흑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네.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강화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언어, 그다음에 세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한꺼번에 마치 이제 그 와류처럼 섞여져서 이제 전개되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네. 읽다 보니까 한 30번을 속독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전율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해밍웨이가 이렇게 소설이 막힐 때마다 단 하나의 진실한 문장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소설에서 우리 손 교수님께서 꼽는 진실한 한 문장이 있다면? 예, 신원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미군 전함이 쳐들어왔을 때 네. 약 한 340명이 강화도에서 죽었거든요. 이제 그걸 막아냈다고 전투를 하고 나서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조정에는 보니까 광화문에서 약 한 200명의 유림이 상소 문을 낭독하고 이제 부복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하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네. 하는 얘기,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 내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그대들은 이념의 생사를 넘나들었구나. 내가 병사의 시체를 거두고 있을 때 그대들은 논리의 찬란한 휘광을 거두고 있었구나. 내가 살면 그대들이 살고 내가 죽으면 그대들도 죽는데 서로 삶과 죽음의 방향이 엇갈렸구나. 나의 무와 너의 문이 이리도 엇갈리니 나의 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군절의 총과 포수의 화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진실한 한 문장을 이제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근데 전율에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듣고 나니까 요즘에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도 참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데.
이 광장의 촛불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에 놓여 있다. 이제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소설을 통해서 뭐 대선 후보든 또 촛불 혁명을 이끌어낸 우리 위대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이제 지난 겨울에 겪었고,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는 뭐 승리감을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 승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역사의 법정 앞에 서서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대선은 그런 이제 성찰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같은 길을 동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하나고요. 시민들은 이제 그런 마음인데 네. 대선에 나선 분들이 너무 그 거친 용어나 네. 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상대를 비난하는 말들, 이런 어휘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이 마음이 다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유연하고 네. 또 위로를 주는, 위무하는 예. 그런 말들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처음에 뵀을 때는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또 받는 느낌은 참,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근간에는 교수님의 그 또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작사도 하셨다고요? 어떤 곡이죠? 3년 전인데요. 네. 그 조용필 가수가 네. 저한테 그냥 뭐 느닷없이 부탁을 해서 네. 곡을 주고 제가 이제 거기에 그 가사를 붙였거든요. 어느 날 귀로에서라는 곡입니다. 와, 조용필 씨의 어느 날 귀로에서의 작곡가가 우리 송옥은 교수님. 작사가입니다. 작사자가 송옥은 교수님이셨군요. 네. 이 노래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조용필의 어느 날 귀로에서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소설가로 변신한 서울대 송옥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제 그 강화도란 소설책을 이제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농가에 들어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이 소설에 매달려서 2개월 만에 이런 장편 소설을 완성하셨다고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농가가 사실은 그 산촌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루 종일 아무도 뭐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면 네.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에 한 9시면 끝나는데 그냥 한 10시간씩 쓴 거죠. 네. 그런데 그중에 저는 뭐 그런 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혼자 계셨던 거예요? 네, 혼자 이제 뭐 밥 스스로 해 먹고 거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밥을 해 먹고 이제 2달 동안 그러면 혼자 그렇게 그냥 밥 직접 다 해서 드시고. 거의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요즘 뭐 요리 그 프로그램 많으니까 네. 거기서 배워가지고 네. 뭐 이것저것 합니다만 네. 글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네. 글의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천주교도가 처형당하는 장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정말 잔인하게 그 효수형이 처하거든요. 네. 그런 걸 쓸 때면 그 쓰고 나서 뭐 끙끙 앓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죠. 네. 그게 좀 힘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원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네. 그 연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끌어냈으면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그걸 막 끄집어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심을 40년을 유지하는 그 연심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네. 독자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건지 또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섞이면서 네. 현 생활과 인생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네. 그런 모습을 묘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뭐, 연심을 표출해내는 것, 또 감정이입이 돼서 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밖에 뭐, 글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하셨는데, 그래도 2개월 만에 하루에 10시간씩 글을 써서 장편 소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 정말 그분이 오신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힘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요, 네. 다른 책을 쓸 때도 그랬지만, 필자가 몰입해서 그러니까 정성을 쏟지 않으면 네. 독자가 감동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자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몰입을 해야 독자들이 겨우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전해받을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쓸 때는 뭐, 그러니까 이 인생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그 생명을 단축하지 않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네. 이렇게 물어보는 사실은, 저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승화 같은 걸 느끼거든요, 마음에. 네. 그게 이제 살아가는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사회학자, 또 인기 칼럼니스트, 또 최근에 소설가까지, 그리고 또 그 조용필의 노래 작사가로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꿈을 다 이루신 것 같은데 아직도 못다 이룬 꿈이 있으신가요? 이제 꿈의 실현이 한 중간쯤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그 나이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꿈의 실현이 중간쯤 왔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데요. 꿈이 새롭게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네. 어느 단계에 올라서고 그것을 이제 숙제를 했구나 싶으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주 신선한 욕망이죠. 네. 그래서 보통 뭐 꿈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고 꿈을 생산해라라는 거죠. 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라. 네. 또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당신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못다 이룬 꿈이 있나요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걸 하고 싶으시죠? 어떤 걸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로 쓰고 싶은 소설 장르 생각해 둔 것 있으세요? 뭐 로맨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40년간 그 심연을 표출해내지 연심을 표출해내지 못하고 하셨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러니까 연심이라고 하는 건 남성의 연심은 조금 이제 알겠는데 네. 여성의 연심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되게 이제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에 살아와서 그런지 네. 여성의 그 섬세한 그 떨림이나 또는 감동이나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제가 좀 느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꿈이 있다면은 네. 제가 감히 이렇게 신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그 소설 작품들이 이제 아주 단편적인 에피소드에 이제 그 로맨스나 또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달콤 또 쌉싸름한 네. 이런 거를 넣어서 아주 단편적인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호흡이 길게 역사와 인생과 그다음에 이 삶의 어떤 드라마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네. 그런 대하 소설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너무 큰 욕심인 것 같고 그러나 그걸 이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그동안에 책을 한 25권 좀 썼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 5권쯤 그런 한국의 도도한 흐름에 대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장관에 대한 문학적인 형상화를 앞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신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강화도가 거기에 지금 제가 신고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저는 뭐 영광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이 나이에 뭐 꿈 절반은 이뤘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주 청취자들이 이제 50 플러스 세대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리더들이잖아요. 또 앞으로 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어른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하는 그런 연배들이신데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중년들을 위해서. 네, 꿈과 함께. 지금 중년들의 상태가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유 있는 분, 위층,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층, 그다음에 밑에는 너무 어려운 분들 이렇게 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네. 그냥 이제 50대, 60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세대가 사회의 기반, 경제 기반을 갖추느라고 거기에 이제 올인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가사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청춘을 아쉬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네. 근데 사실 이제 돌아보면 너무 이제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 그런 기억만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뭔가 이러면 이제 서러워지죠. 네. 그래서 그 서러움보다도 우리 세대가 잘못했던 점이 있어요. 그게 사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공헌 또는 뭐 공익에 대한 긴장. 네. 그다음에 후세대를 어떻게 이제 그 바탕을 깔아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요.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만의 그 삶으로부터 네.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틈과 영역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네. 이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선배 세대의 아마 마지막이라 해서 그렇습니다만 세대의 임무를 완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작은 이제 희망을 해봅니다. 네. 아마 우리 50 플러스 저희 애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은 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역할이 또 네. 중요한 거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송 교수님 모시고 또 새로 내신 소설 장편 강화도에 대한 그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우리 50 플러스들이 중년들이 해야 할 역할까지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 주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꿈 이루어놓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9914님 어릴 적엔 백제 의자왕처럼 되는 거였죠. 지금은 한 여인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다양한 꿈 가운데 제일 바람직한 꿈을 현실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5536님, 어릴 적 꿈은 마도로스였죠. 남자분들은 이런 꿈 많이 꾸셨던 것 같아요. 꿈을 향해 선박통신사가 됐는데 원양어선 15년 타고 그렇게 멋지지는 않았지만 후회 없이 배를 탔죠. 지금 그 멋진 꿈 이루고 계신 중이네요. 네, 행복하시겠어요. 자, 우리 송 교수님 말씀처럼 꿈은 새롭게 자꾸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생산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끝곡으로 노을의 만약에 말이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